그리고 시간이 흘러 1589년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겨우 3년을 앞둔 이때 조정의 핵심 관료로 우뚝 선 유성룡은요,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조선의 정식 사절단 통신사, 이 통신사를 일본에 보내야 할지 말지 선조와 대신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때 갑자기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일본의 통신사를 보낼지 말지 고민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몇 해 전부터요, 조선 조정이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아주 회개한 소문이 흘러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바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조선이 일본과 손을 잡고 이 계획에 동참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명나라와 조선은 외교적으로는 임금과 신하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일본과 손을 잡고 명나라를 친다? 이건 조선 조정 전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소문인 거예요. 네. 자, 이런 회개한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선이 일본에 통신사를 보낸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소문이 진실이 되는 거죠. 완전 오해할 수 있는 상황. 명나라 가면 큰일 나겠는데요. 큰일 나지. 화가 나죠. 그렇죠. 괜히 보냈다가 정말 일본과 내통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겠죠. 게다가 조선은요, 당시 일본을요, 조선보다 국력이나 문화 수준이 한참 낮은 나라로 좀 낮잡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은 에이, 감히 일본이 명나라를 칠 배짱이나 있을까? 라고 하는 깔보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 대신들은 통신사를 보내지 말자고 합니다. 자, 이때 선조는 이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일단 가면 소문이 나죠. 지금은 안 가야지. 네. 지금 이 시기에는 근데 그 소문의 실체는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니까. 와, 어떻게 했을까, 선조는? 선조는요, 누구를 찾습니다. 빨리 유성룡을 불러와서 해결 좀 해줘. 맞습니다. 바로 유성룡.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선조에게 유성룡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해. 지금은 한 지방에 일이 발생하면 팔도가 소동하는 실정이므로 만약 적합한 장소를 얻지 못하여 한번 불리해지면 극히 염려할 만한 일입니다. 자, 유성룡이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인 1587년 전라도 여수의 섬 손죽도에서 왜구가 침략해 약탈과 살인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요, 많은 조선인이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갔고요, 지역 책임자였던 전라도 좌수사는 사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조선은 외변이 일어난 것만으로도 팔도가 들썩일 정도로 국방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이다. 그러니 훌륭한 장수를 내세워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본의 상황을 가만히 지켜봐선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유성룡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여긴 선조는요, 유성룡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네. 자, 이후 조선 조정에서는요, 1590년 3월 2명의 통신사가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으로 떠난 두 통신사가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가는데 뭐 한 열흘, 오는데 열흘 걸리지 않을까요? 한 20일, 30일? 네. 당시 일본의 수도 교토로 가는 데만
석 달,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날 동안 유성룡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통신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대비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요, 조선의 군사를 재정비하기로 합니다. 앞서 유성룡이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선조에게 필요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뭘까요? 장수. 맞습니다. 전략에 뛰어나고 군사를 다룰 줄 아는 훌륭한 장수. 유성룡은요, 일본의 숱한 공격을 받은 남쪽 지역을 지킬 좌수사로 당시엔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인물을 추천합니다. 바로 이 사람.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입니다. 와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을 픽한 사람이 유성룡인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그래요? 분이네요 진짜. 네. 아 진짜요? 자, 그런데 이순신 이름 세 글자를 들은 조정은요, 술렁거립니다. 왜요? 바로 대체 이순신이 누구냐는 겁니다. 아, 그때는 뭐 별로 활약이 없었나 봐요. 맞습니다. 지금은 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의 영웅이지만요, 이때 조선 중앙조정에는요, 무신 이순신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당시 지방수령조, 그러니까 사도죠, 네. 가장 낮은 관직이었던 종육품 현감이었습니다. 게다가요, 이순신은요, 변방에서 성을 비우고 적을 쫓았다는 죄로 파직당하고 백의종군을 한 이력까지 있습니다. 자, 일본 때문에 조선 조정이 심란하던 바로 그때 유성룡은요, 경력에 흠이 있는 무명의 무신 이순신을 요직에 추천한 겁니다. 이러니 당시 조정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술렁이죠. 술렁이죠. 그야말로 모두 유성룡을 보는 눈빛이 싸늘해집니다. 그런데요, 이어진 선조의 결정에 다들 깜짝 놀랍니다. 보시죠. 이순신은 초자하여 전라도 좌수사에 제수하라. 자, 여기서 초자는요, 품계를 올린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유성룡의 의견을 선조가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겁니다. 아, 당시 선조의 이런 지시는요, 파격적이다 못해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초고속 승진. 종육품 이순신의 품계를요, 무려 7단계를 높여가지고 정삼품 전라도 좌수사에 안치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선조가 유성룡을 신임했는지가 느껴져요. 근데 선생님, 근데 유성룡은 그렇게 크게 유명하지도 않았던 이순신은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이순신과 유성룡은요, 사실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유성룡은요, 어린 시절 관직자였던 그 아버지의 부임제를 따라 여러 지방을 오갔는데, 그때 한양에서 함께 뛰어놀던 친구, 그 사람이 이순신이었습니다. 친구예요? 네. 와. 한 사람은 머리, 한 사람은 딱 그 용맹함으로 딱, 와, 멋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기의 만남이고. 그 유성룡은 사람을 평가할 때 능력을 많이 봤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순신과 가깝고 잘 알았기 때문에 이순신의 능력을 잘 알고 추천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유성룡의 가장 큰 업적이 이순신의 추천이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는 말 같아요. 최고의 선택. 아니, 근데 이런 거 보면 사람 인연이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고. 그런 친구 없었으면
우리가 아는 지금 이순신 장군님이 없다는 것도 어쩔 수도 있잖아요. 신기합니다. 사실 유성룡은요, 이순신이 파직당한 일을 조정 대신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대신들이 성을 비우고 적을 쫓는 이순신의 행동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면 유성룡은요, 그 모습을 적을 끝까지 쫓는 무인의 집요함과 용맹함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성룡은요, 이순신에게 무인으로서 재능을 펼칠 기회를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요, 유성룡이 추천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유성룡과 함께 형주에서 일했던 정오품 정랑 권율. 권율 장군. 권율 장군. 네, 되게 인재를 보는 눈이 있네요. 유성룡은요, 문신이었던 권율을 북쪽 군사적 요충지 평안도 의주의 목사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본을 막는 것은 이순신, 북방 이민족을 막는 데는 권율, 이들이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